너무나 이제 고리타분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 구하는 것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복덕방을 가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점도 많다고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반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부동산 앱 요즘에 참 광고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장이 이것도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 예, 부동산 앱 있겠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이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부동산 중개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앱 시장도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뭐 대표적인 앱으로 직방이나 다방 뭐 이렇게 두 앱이 있는데 여기만 살펴봐도 이용자 수가 9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예, 등록 매물도 한 10만 건이 넘고 있고요. 두 부동산 중개 앱 성공 이후에 또 다른 중개 앱들이 막 생겨나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 중개 앱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뭐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네요. 이용자 수가 900만 명이고 나온 것만 뭐 1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근래 집 구할 일은 없어서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혹시 뭐 취재하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셨나요? 예,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예. 제가 직접 다 체험을 했던 내용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릴 아, 텐데.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이걸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편리한 점이 있던가요? 물론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복덕방을 그건 편리할 것 같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앱에 접속을 해서 보면 이게 신속하게 이제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검색어에 입력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그 원하는 매물에 대한 그 내부 시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있는 데다가 네. 요새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전세 시장에서 이제 월세 시장으로 많이들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월세를 많이 구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시간을 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서 또 그 집을 가서 매물을 확인하다 보면 사실 가격대 맞춰서 가다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닌 집들이 많을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으면 최소한 이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지금 뭐 9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많아져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진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사실 뭐 여러 번 지적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내놓은 그런 물건들 중에서는 이제는 허위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제 미끼 매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고 하면 물건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물건이 이제 빠졌거나 아니면 또 실제 조건하고 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예. 조건들을. 그렇게 하면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매물을 보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거래를 좀 유도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 앱 관리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허위 매물을 신고하면은 뭐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 아니면 예. 뭐 여러 가지 기프티콘을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옵션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제 올라오는 물건들이 하루에도 뭐 수백 건, 수천 건씩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매물에 대해서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 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이것이 부동산 앱에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허위 매물은 뭐 앱이 일어나기 전부터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줬었는데 여기서도 참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허위 매물도 허위 매물이고 또 이외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주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개업자 매물은 이제 여러 가지 허위 매물이 있어도 이제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뭐 과대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예. 이제 앱에 등록된 이제 직거래 매물에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요즘 이제 직거래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젊은 그러니까 분들. 예. 방을 직거래한다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랑
이용자랑 이렇게 직접 교환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중개업자들이 이제 그런 다른 직방이라든지 다른 그 앱에다 이제 시장에다 내놓지 않습니까? 예. 매물을.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세입자나 집주인이 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네. 저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예. 하지만 이제 그 앱에다가 자기가 직접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집주인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복비라든지 중개 수수료가 수수료를 빠지잖아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엔 그래서 그런 그 중개 앱에 이렇게 직거래를 원하는 그런 방들이 굉장히 많이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물건만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 뭐 방도 직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다 보면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직거래는 이전에도 다른 뭐 카페라든지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예. 그런 커뮤니티에서 많이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앱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직거래를 이제 권하고 있고 또 이런 그런 카테고리가 생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직거래 매물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중개업자들이 내놓은 매물보다 관리가 더 어렵다는 게 그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앱에서 직거래로 나온 그 매물을 보고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해봤는데요. 잠깐 내용 들어보시죠. 네. 제가 이제 이걸 광고를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 비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비는 방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미리 예약을 안 해놓으면 이제 못 들어가요.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네. 이분은 이제 집주인이 아닙니다. 예. 집주인이 아닌데 주인 대신에 이제 광고만 올려주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네. 빨리 예약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 믿고 찾아가 봤더니 또 방이 없더라고요. 그냥 헛걸음 하는 거네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봐야 돼요. 말씀대로 이제 결국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음. 이제 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헛걸음 한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직거래 광고를 보고 통화까지 하고 예. 갔는데도 이제 결국 발품만 판 셈인데 예. 이분들은 이제 중개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제재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러기도 좀 그러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매물을 올려놓고 제가 연락을 하고 찾아가 보면 예.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살던 방을 내놓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아무래도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제 세입자분들이 직접 방을 올리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매물은 관리가 더 힘듭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관리가 더 어려워서 이번에도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한번 어떻게 하나 좀 예,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내일 이사 가니까 내일 이사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려놓고 내일 이사 가니까 내일 봐라. 네, 이거 네. 좀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허탕만 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매물을 자기가 올려놓긴 했는데 자기는 이제 집주인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으니까 나중에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뭐 실질적으로 다음 날 가봤어요. 다음 날 가봤더니 정작 그 집주인은 이 방이 나가 있는지도 이렇게 매물로 올라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번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 인터넷에서 봤는데 곧 그 올리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올렸나 본데 지금 집이 없어요. 지금도 허탕을 예. 치게 된 거죠. 예, 네. 이거 그냥 배짱 부리는 거밖에 안 보이네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예.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방을 내놓은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예. 마음이 급해서 이제 보증금 받으려고 이렇게 방을 내놨는데 이제 보증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광고 속에 나온 그 매물은 주인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예. 마음 급한 일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뭐 방을 구해주고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거 그 세입자분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듣고 믿고 갔다가는 이제 저처럼 이제 헛걸음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좀 복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하려다가 좀 편리하게 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히려 전혀 관리 안 된 집을 내가 너무 허탕만 치고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관리가 안 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내놓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뭐 업자들이 등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연락처나 이런 것도 뭐
정확하게 나와 있고 네. 해서 이제 관리 업체들이 관리하기 훨씬 더 용이한데 이런 일반인들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별 동의 없이 막 올려놓는 경우에는 관리가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운영 업체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관리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이게 세입자분이 올리신 건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허위 매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일단은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참, 전 답변도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뭐 말은 맞죠. 허위 매물은 아니죠.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기도 힘들고 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좀 매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 매물이면 허위 매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런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업체 이름을 여기서 밝히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좀 대표적인 업체에서 취재를 하신 거겠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예.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의 그 업체들이 다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지금 아까 언급해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네. 다들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그리고 마케팅도 좀 열심히 하는 회사도 저런다면 요즘에 뭐 100개 이상 많이 신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앱들은 문제가 더 컸으면 더 컸지 적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 중개 앱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원룸, 뭐 오피스텔, 고시원 이제 각 매물 종류별로 특화해서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만들고 보자.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 그 중개 앱이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네. 일단 만들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앱을 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막상 들어가 보면 매물 없이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휴를 해야 되고 또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만 놨지 사실상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예.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곳에서 이용자들이 거래를 잘못했다가 피해를 입으면 결국 이제 뭐 어디 보상받을 길도 없이 예. 고스란히 이제 피해가 그 이용자들 몫이 되는 거죠. 예. 참 인기가 많아서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커진 만큼 관리 감독 당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반기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